자,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한국학원의 대표 구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쳐보시죠. 저희가 오늘 11시부터 학교별로 지금 설명회를 해서 지금 7개 학교 오늘 이제 마지막 타임입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정고 예비고1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 설명회를 2017년도 12월 28일 여기 내려와서 개강을 했는데 한 1,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명회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뒤로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중학교 2학년 이하 학부모님들 또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전, 오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설명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4, 5년 지금 해오고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소박하게 정보를 좀 전달하고 이렇게 할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입시 정보나 전략에 아주 지대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조금이라도 저학년일 때, 좀 어린 시기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런 정보들을 미리 접하셔서 준비를 해두면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이 세종에서는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약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 인프라를 개선해보자, 우리가 앞장서보자 해서 그 당시로서는 매우 좀 당돌한, 맹랑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잘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우 성과도 좋았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격려를 해주셨고 시간이 지나서도 몇 년 전에 들었다는 학부모님들 아마 여기도 계실 것 같아요. 또 과거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설명회를 들어서 도움이 됐다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셨고 급기야 그 아름동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설명회 같다. 자기들이 좀 나서고 싶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좀 설명회를 하면 안 되겠냐 해서 약 3년 전부터는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이렇게 설명회를 공동으로 저희가 주관을 하고 아름동 주민자치회에서 주최를 해서 주민들 한 200여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많은 이렇게 저희들이 격려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에 있어서도 이 세종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입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저희 학원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입시 실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연세대 의과대학을 갔었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건대 의과대학을 이렇게 합격성을 배출을 했고 연 2년 동안 의과대 합격성을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금년에도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생명시스템공학과,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이렇게 지금 학교들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유수한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제약이 없다면 굉장히 좀 널널하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축약된 이런 설명회를 할 텐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노련한 선생님들이고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고 나름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세종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서 아마 축약하지만 이렇게 쉽게 건너뛰질 않을 겁니다. 많은 이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얻어가시는 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준비를 한다 그러면
당장 중간고사부터라도 이렇게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는 간단히 마치기로 하고요. 우선은 대입 제도 분석, 그다음에 교과별 학습 방법, 그래서 교과별로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오실 텐데요. 국어, 영어는 선생님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어하고 영어는 선생님들이 배정돼서 학교별로 운영이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별로 하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가정부 학생들을 그레이드에 맞게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2027학년도 대입제도 분석에 대해서 우리 강남 한국의 입시 전략 연구소를 이끌고 있으면서 국어과 원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조승국 원장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강남 한국학원 입시전략 연구소 소장 조승국입니다. 저는 그 서울 수도권에 제일 오래 있었던 건 메가스터디고요. 메가스터디 원년 온라인 강사였어요. 원년인 거죠. 자, 그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를 담당하고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설명회 때문에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은 1시간 반, 또 많게는 한 2시간, 그래도 모자란다는 학부모님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저는 20분 만에 이것을 좀 압축해서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자, 대학에 들어가는 방식이 수시와 정시 딱 2가지 방식밖에 없죠. 자, 수시와 정시를 나누는 기준은 수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수능 전에 지원했다 그러면 수시가 되는 거고요. 수능을 보고 나서 지원했다 그러면 정시죠. 수능에 지원할 수 있는 카드가 6장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 6장을 이제 학생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장은 정시에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총 9장의 카드를 갖게 되는 거죠. 물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 9장 중에서 6장이 휴지 조각이 되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 안타깝죠. 자, 수시는요, 다시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이 있는데, 실기 전형은 당연히 예체능 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되겠죠. 예, 이것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실기도. 지방대는 진짜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건대라든가 국민대라든가 그 유수의 대학들은요, 성적이 중요합니다. 성적.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논술은요, 3학년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한테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게 논술이죠. 그런데 정원에 한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우 적죠. 학교마다 한 2명, 많게는 한 3명밖에 안 됩니다. 지방대는 논술 자체가 없고요. 논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다 높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수시에서 핵심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 되겠죠. 학생부 위주 전형은 다시 교과 전형과 학종이라고 불리는 종합 전형, 이렇게 2개로 나눠지죠. 교과 전형은요, 말 그대로 교과가 핵심입니다. 교과가 내신이에요. 내신.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학년 때 1학기, 2학기 2번씩 시험을 보니까 1학년 때는 4번, 2학년 때도 4번, 3학년 1학기까지 그러면 2번, 총 10번의 시험에 내신 평점이 나오겠죠. 그 내신 평점을 갖고 지원을 한다면 그건 교과 전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하신 점이 아직 예비 고1이니까 시험도 아직 안 봤잖아요. 자, 대략 한 2.5 이내에 있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원하는 대학 거기에 지원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략 한 2.5 정도 돼요. 물론 학교마다 편차가 있겠죠. 만약 스카이 가면 2점대 갖고도 좀 힘들다고 봐야죠. 연고대라면 1점대 중후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적들이죠. 근데 만약에 연고대가 아니다. 그러면 서울의 16개 대학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데 그 16개 대학은요. 스카이를 빼면 그러면 대략 2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2.5로 잡으시는 게 제일 편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3학년 1학기까지 2점대 초반에 있다. 엄청난 학생이 있죠. 단 한 번도 전교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학생이에요. 2점대 초반이면 그러면 그 학생이라면 당연히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 합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 대학에서 모든 대학은요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능 최저가 이 용어에는 최저란 말이 들어갔지만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죠.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수능 최저를 못 맞힌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역대급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로 이월된 학생도 많고요. 그리고 어차피 정시도 수능이니까 수능을 망친 거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저는 재중반에 하도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재중반에요 벌써 재생들이 넘쳐납니다. 그만큼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죠. 물론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쉽다 한들 굉장히 낮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평년에 이 교과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만 한번 본다면 예를 든다면 절반 이상이요.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재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셔야 돼요. 그 대학의 교과 전형에 지원을 했다. 그럼 내신 성적이 엄청나게 높은 학생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 이렇게 상위권 학생이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고등학교는 절대로 수능 준비를 시키지 않아요. 어느 학교나 내신이겠죠. 그런데 수능과 내신은요 별개입니다. 따로 공부가 돼야 돼요. 따로 별개 공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은 내신만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내신만. 3학 1학기까지 계속 내신만. 수능은 크게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추죠. 황당한 건 자, 16개 대학에서 유일하게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하나가 있어요. 한양대죠. 근데 한양대 입결을 보면 교과 전형의 합격생들의 내신 평점을 보면 1점대 초반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1점대 초반이면 한양대 어마어마한 학교라는 건 맞지만 그 정도 성적이면 의대를 지원해야죠. 서울대 연고대를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한양대에 지원하느냐? 이유는 하나죠. 수능 최저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본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많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한양대는 합격이 가능한 내신 성적인데 다른 학교에서는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 나는 근데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자신이 없다. 그런 학생들이 한양대에 몰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입결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와요. 2점대, 2, 3이 나와버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뭘 반증하느냐? 다른 학교들의 수능 최저는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이고요. 아무리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높다 한들 기본은 내신이겠죠. 뭐 내신이 돼야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능 최저까지 뭔가 노려볼 텐데 내신이 안 되면 아예 지원이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지원해봤자 무조건 광탈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학생부 전형에서 이제 학종이라고 불리는 종합 전형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종합 전형은 당연히 교과 들어갑니다. 내신 들어가는데 요 학종은요 교과에 비해서 요 내신이요 조금 낮아도 돼요. 그러니까 2.5를 벗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뭔가가 메꿔져야 되겠죠. 그 메꾸는 곳이 비교과입니다. 생기부죠. 생기부로 메꿔야 되는데 이 일반고에서 생기부를 화려하게 작성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죠. 자, 근데 뒷장에 보시면 작년도예요. 작년부터 이 생기부에 기입되는 요소들이요 전부 다 폐지됐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이 생기부에서 봐야 될 요소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게 폐지입니다. 모든 게 작년부터. 그러면 학종에 지원한 학생들의 생기부 도대체 입학사정관들은 뭘로 학생들을 변별할 것이냐? 딱 하나 남았죠. 세특입니다. 세부능력 특기상 세특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세특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워낙 반영되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했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죠. 자, 세특만 말씀드려도 1시간이 걸려야 돼요. 아주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특은요 각 과목 선생님들이 담임을 포함해서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기록해 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 과목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는 게 세특이에요. 세특. 그래서 이 학생이 수업 태도는 어땠으며 수행평가는 어떻게 수행했느냐라는 것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세특이죠. 그 세특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세특을 가지고 대부분의 또 학교들이요.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특의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보죠. 근데 일반고에서 세특을 구체화시키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아닌 이상. 자, 그런데요. 교과의 핵심은 내신이죠. 학종에서의 핵심은 생기부다. 그렇지 않죠. 내신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신이 좋지 않은데 생기부가 화려하더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일반고에서. 내신이 안 돼버리는데 이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이 돼야지만 생기부를 챙기든가 말든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생기부가 좋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기부를 봤는데 내신이 일반고에서요. 특목고 자사고는 약간 예외인데 일반고에서 내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기부는 화려하더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생기부를 챙기는 학생이라면 내신도 좋겠죠. 그럼 반대로 내신이 좋습니다. 내신이 좋은데 생기부까지 좋더라. 너무 많이 봤죠.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학교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어차피 학교를 빛낸 학생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교단에 있는 저희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물어보면 교무회의를 하면 모두 선생님이 다 있는 교무회의를 하면 교장 교감이 자, 각 반의 성적 우수자들 선생님들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특 관심 있게 좀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 학생들이 성적도 괜찮고요. 굳이 그런 학생들한테 생기부를 엉망으로 써줄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이 조금만 신경 써서 써주면 되는 건데요. 근데 하위권,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요. 생기부를 아무리 잘 써줘봤자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생기부도 좋더라.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입니다. 근데 현실은요. 1학년 내신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디나. 세종은 당연하고요. 2학년은 그나마 1학년 때보다 좀 수월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거예요. 매우 쉽다가 아니라 1학년이 가장 어렵습니다. 1학년에서 이미 많은 학생들이 걸러지죠. 하물며 1학년이 끝나는 순간 대치동도 그렇고 저희 학원도 그렇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정시 올인반이라는 게 생겨버리죠. 그 정시 올인반은 내신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내신 포기죠. 그러면 왜 정시 올인반이 생기느냐? 어차피 내신호는 승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점대 중반이 됐다 1학년 때. 그러면 그 학생이 정시자에서 2학년 때부터는 정말 내신에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한들 이미 끝난 얘기예요. 만회가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만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에 눈을 돌리죠. 왜? 정시로 많이 뽑죠. 대략 16개 대학은요. 아예 지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서울에 딱 16개 대학은 반드시 정시 전형에서 40% 이상을 뽑아라. 수시로 60% 뽑고 정시로는 40%를 뽑아라. 이렇게 지정하지 않은 대학들은 정시를 많이 뽑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의무예요. 정해놨죠. 그런데 이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해요. 왜? 수능 체제로 못 맞춘 학생들이 많다 보니 정시로 이월되죠. 그래서 매년 한 45% 정도가 됩니다. 정시. 그럼 이 학생들은요. 정시에 혹하죠. 많이 뽑으니까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인데 이미 수시는 틀렸고 이제 정시에 올인해 보겠다. 그럼 정시는요. 무조건 수능입니다. 수능.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내신은 아무 의미가 없죠. 수능에 올인하는 겁니다. 자, 물론 서울대하고 고대는 내신을 반영하죠. 요 딱 두 학교만 내신을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와 고대는 학교생활 등하시 한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지 마라. 어차피 너희들은 수능만 준비한 거 아니냐. 수능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냐. 따라서 서울대와 고대는요. 내신이 좀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와 고대를 제외한다면 지금 다른 학교들은요. 무조건 수능만 보는 겁니다. 수능만 잘 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모순이 있죠. 아무리 내신이 어렵다 한들 내신 정말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심하게 어렵습니다. 심하게. 자, 그런데 그렇게 내신이 어렵다 한들 수능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수능이 더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러면 내신이 안 되는 학생이 난 정시에 올인하겠다. 다시 말해서
요 내신. 나 내신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 그러니 더 어려운 공부를 하겠다. 모순이죠. 모순이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시 많이 뽑죠. 45%예요. 그리고 요것만 생각하죠. 모든 학원들도 여기까지만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죠. 왜? 이건 맞는 얘기니까요. 45% 모집하니까. 그리고 학생도 마찬가지. 2학년 올라가면서 저 정시파로 바꿨어요. 정시 파이터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정시에 올인하겠습니다. 왜? 많이 뽑잖아요. 그런데 매년 재수생은 10만 명이 넘어요. 작년에 15만 명이나 됐고요. 그러면 재수생들은요. 10만 명이라는 그 재수생들은요. 99%가 정시에 올인하는 학생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시에 합격하는 학생들은요. N수생들입니다. N수생.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학원들이. 이 45%는 그냥 숫자상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재학생이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은요. 20%가 채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은요. 왜냐하면 N생들이 합격하니까. 그래서 이미 서울대도 60% 가까이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에는 건대가 정시 전형에서 70% 이상이 N수생들이었어요. 충격적인 결과죠. 근데 대부분은 재수생들이 다 정시에서 합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TU가 매우 적습니다. 무조건 학생들은 수시에 올인하는 게 맞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학생들은요 또 안타깝게 예비 9일 학생들 이제 재수가 안 되는 학년이잖아요. 입시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네, 딱 요 학생들까지만 현 입시 체제예요.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아직 예비 9일이 아니고 중3이라고 한다면 현 중2 학생들부터는요 입시제도가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재수가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3학년 때까지 학교를 딱 정해야죠. 수시든 정시든. 제일 좋은 건 수시입니다. 수시. 그리고 어떻게든 1학년 때 요 내신을 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있지만 2.5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끝났을 때 내가 내신 평점이 한 2.5 정도 된다. 그러면 2학년 때 끌고 가죠. 그리고 그 학생들은요 2학년 때 올라가면 내신 관리 철저히 하려고 해요. 본인이 이제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신을 만들었는데 2학년 때 놀아버린다? 3학년 1학기에 내신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학교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2학년 때 딱 1년만 내가 신경을 쓰면 교과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2학년 학생들 중에 1학년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 2.5 정도 되는 학생들은요 2학년 때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죠. 왜? 내가 열심히 내신 해봤자 이건 의미 없다. 서울권은 안 된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지방대를 찾겠죠. 국립대 같은 거, 충남 충북대, 공주대, 뭐 고대 세종 이런 데를 나는 거기라도 가겠다.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라도 가겠다. 그런 학생들도 내신을 신경 쓰긴 하죠. 근데 이미 목표는 낮아진 거죠. 서울권은 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정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능. 교과에서 그다음에 학종에서 내신. 근데 둘 다 수능 체제가 들어가죠. 자, 교과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양대 빼고는 여기 4개 학교가 학종에서도 수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능이 또 쉽지 않죠. 이것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수능에서 국어하고 수학만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국어는요 선택 과목이 화작, 언매가 있고요.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3개로 나눠지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거나 선택해라. 아니죠. 무조건 서울권이다. 그러면 국어는 언매를 선택해야 되고요. 언매가 문법입니다. 문법. 자,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정말 희망한다면 언매를 선택해야 되고요. 수학은 미적을 선택해야죠. 기하는 선택자가 거의 없습니다. 등급 따기가 매우 힘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요. 수학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52%가 넘죠.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은 38%밖에 안 되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했는데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은요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확통을 했을 때 절반 이상이잖아요. 이 학생들 중에 1등급을 가져간 학생들의 비율 5%. 아니 근데 꼭 1등급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2등급만 가져가도 어마어마하죠. 2등급이면 11%니까 학교 내에서 11% 안에 드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이건 전국 단위 시험이죠. 전체 학생들 중에 내가 2등급이다. 엄청난 상위권이에요. 자, 그런데 2등급을 받은 비율을 보니까요. 13%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확통을 선택했을 때 1, 2등급을 받는다는 건 매우 힘든 거죠. 그럼 반대로 미적 선택자는 38%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학생들 중에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을 보세요. 87%, 2등급은 75%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1, 2등급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있어요. 국어는 더 심각하죠.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은 72%, 언매는 28%밖에 안 돼요. 100명 기준으로 잡는다면 28명 문법, 그 다음에 72명만 화작을, 72명이나 화작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 1등급 가져간 비율을 보면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은 29%, 2등급은 43%, 문법을 선택한 학생들은 70%가 1등급을 가져가고 있죠. 이 비율은 국어가 더 심각하지만 수학이 문제입니다. 확통을 선택해서는 1, 2등급을 가져가는 게 매우 힘든 거죠. 이 현상이 수학에서 공통이죠. 수원 수투 80. 그다음에 선택 공통이고요. 선택해서 얘는 10점. 그럼 원점수는 A, B 학생이 같습니다. 원점수가. 자, 같은데 어차피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원점수는 기재가 안 돼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원점수를 가르쳐주지 않느냐?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점수 같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자, 선택 과목에서 10점을 받았는데 이 학생은 미적을 선택해서 10점이고요. 이 학생은 확통을 선택해서 10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원점수는 같지만 표점은요 A가 앞서게 되는 거죠. 합격은 A가 되는 거예요. A. 당연하죠. 미적과 확통은요 난이도 차이가 많이 큽니다. 많이. 근데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서 얘는 10점이고 아주 쉬운 수학을 해서 10점인데 어떻게 이거를 동점 똑같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표점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들은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아예 막아놨습니다. 특정한 우리 과에는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다. 반드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그 과목을 시험 본 학생들만 우리 과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아예 막아버렸죠. 일부 과들은.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원하는 학생들은 국어에서는 문법, 언매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을 선택해야만 되는 겁니다.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이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요 그냥 100%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미적과 언매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매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1학년 때 이미 포기해요. 언매를. 왜? 1학년 때 시험은요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 다 문법이 들어갑니다. 문법. 국어는 문법이 무조건 내신에 들어가요. 근데 그 문법을 1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와 문법은 내가 할 공부가 아니다 라고 학생들은 인식하고 버리죠. 버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서울권은요. 자, 좀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더 많은 부분을 궁금해 하셔야 돼요. 학생들은요 생활하면서 저절로 알게 됩니다. 찾아보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무조건 찾아봐야 돼요.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학원에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상담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주 명쾌하게 모든 것을 다 상담을 통해서 전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도움이 좀 되시나요? 저희가 사실 이 입시 제도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격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축약해서 한 건데
다소 이 아쉬움이 있거나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 별지에 보면 상담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그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이따 마치고 나가실 때 뒤에 이렇게 접수를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저희 입시 전략 연구소가 상설되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그 작성하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교과별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분석과 대책을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수학 이규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피곤하시죠? 이렇게. 자, 이 다정고 이제 수학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건데, 수학이 아무래도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아마 중학교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 점수랑 고등학교 점수랑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 비슷하게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그나마 이 다정고를 제가 이제 보면 작년 유출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주변에 있는 세종이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수학이 좀 편했었어요. 과거형입니다. 편했었는데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문제. 우리 세종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지 엄청 독하게 내기 시작했어요. 여기 다정고에서 괜찮아요. 양지고 뭐 이런 데가 조금 힘들었었고, 아름고는 원래 힘들고요. 자,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여기 힘들게 내던 선생님들이요 빠져나갔어요. 어느 학교로 갈지 모릅니다. 자, 다정고가 아니길 빌면서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수능보다 훨씬 어렵게 됐어요. 내신을. 자, 그나마 이 다정고는 제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편했습니다. 얘는. 자, 편했다는 얘기는 쉬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건지. 제가 이렇게 훑어보는 경우와 경고는 뭐냐면은 문제의 표현이요. 자, 문제집을 풀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막 변화가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 공부를 했을 때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적당하다, 높지 않다. 자, 이런 요소들이 좀 적다. 시간 관리가 요구되는 건 뭐 마찬가지겠고요. 여기만 보고 안심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게 되겠죠. 이따 점수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소리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걸 한번 제가 보면요. 자, 저기 이게 나왔지? 여기 잘못 눌렀네. 점프해가지고 꺼졌네. 이걸 내려주시죠. 자, 표현이 적당하고 이랬었는데, 자, 약간은 문제를 제가 봤습니다. 자, 방해되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이거 좀 보여드릴 건데, 학생들은 좀 알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제가 두 컷만 지금 했어요. 자, 주관식이 있고요. 서술형입니다. 주관식이라도 그냥 주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 있어요.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 몇 점 빼냐라고 하면은 딱 세 문제 냈어요. 6점, 6점, 8점. 전체 20점. 굉장히 높아요. 자, 서술형이라는 것은 점수를 깎는 거죠. 학생들한테 점수를 깎는 거예요. 너 요거 안 썼지? 체크. 너 요거 안 썼네? 체크. 이런 걸 다 해서 20점을 다 맞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오면 100점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90점대만 나와도 어떤 학교는 70점대, 아까 얘기했던 양식으로 70점대만 나와도 1등급이에요. 자, 그러니 점수가 15점, 7점, 뭐 20몇 점 다양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 걔네들도 중학교 때는 8, 90점 맞던 애들이에요. 다양한 점수가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80점인데 이 80점에 해당되는 객관식을 변화가 많이 심하진 않습니다. 대신 얘네들이 낸 걸 보면은 자, 요거 주관식 제가 두 문제만 제가 킵을 해놨어요. 얘만
조금 특징이 있고 나머지는 자 우리 문제집 같은 거에 보면은 자 객관식을 보여드리려면 이건 서술형이에요. 두 개 다 6.8점입니다. 자 객관식도 기존의 문제집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만 착실히 풀었다. 뭐 센수학, RPM, 뭐 블랙라벨 뭐 이런 걸 착실히 푼 아이들은 자 한 지금 20점이니까 객관식 80점 중에서 아마 그 정도는 아마 계산됐을 겁니다. 50에서 60점 사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갔을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했을 때. 자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의 변화가 만약에 이런 게 기본 틀이었다. 어느 문제집이나 이게 기본형이에요. 대표 유형이라고 하죠. 여기서 조금 변화된 거. 자 이게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면 얘는 조금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세 번째는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는 거. 이게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출제했는지 모르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가겠지. 아무래도. 자 그러면 얘네들을 보면은 어떤 걸 많이 냈냐 그럼 다정거는 이것도 좀 냈어요. 이것도 좀 내고 자 이쪽 부분이 좀 많은 거예요. 그 문제를 적당히 다뤄보지 않았으면 자 한 몇 문제 정도냐 그러면은 얘가 요 정도 다뤄봤어요. 1000문제 정도 라면은 요 정도는 잘 풉니다. 요런 걸 좀 못할 수 있어요. 요런 거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것까지 잘하려면은 요 정도 다뤄보면 되죠. 요 문제 씁니다. 중간고사까지. 자 그 다음에 얘까지 해봐라 그러면은 자 여기 500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알파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문제가 많이 푼다고 다 푸는 게 아니에요.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를 끄집어내는 거 이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문제를 띄워놓은 거예요. 이게 변별력 문항이라는 거. 보면은 자 위에 거는 학생들이 봤을 때 좀 이해는 할 거예요 아마. 요거 두 개가 얘가 인수분해는 되는데 요건 A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요걸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요걸 가지고 얘를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요 값을 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1번은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얘도 자 21번은 자 여기 조건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하나 요거 학생들 몇 명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요 나번 조건 때문에 애들이 많이 못 풀어요. 아주 쉬운 건데 안 보입니다. 이게 아주 쉬운 게 제일 안 보여요. 당연한 건데 안 보이죠. 자, 이거 이렇게 안 할게요. 그냥 우리 아버님 어머니 계시니까 네모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절대값 기호라는 게 있어서 절대값 기호는 항상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로 나와야 돼요. 거리에서. 근데 이게 두 개 더해서 0이야. 여기만 보고 있으면 F0, F5만 보고 있다가 문제 놓치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 두 개 더해서 0인데 얘는 항상 양수예요. 얘는. 그러면 얘는 음수일 거 아니냐라는 거지. 얘가 음수라는 걸 판단해 주고 그 다음 얘네 똑같이 생긴 거 있으니까 요거 갖고 추론해봐라. 대칭축이 뭐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중간고사가 우리 학생들은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차함수가 굉장히 어렵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점은 이쪽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는 수준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문제집 풀었는데 본 적이 없는데 분석 능력이 없으면은 못 풀어요. 왜 출제했는지를 탁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죠. 그럼 분석 능력을 지금 저희가 가르쳐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그럼 문제만 막 풀면 좋냐? 물론 좋지만 찾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문제인지 알아야지 풀 거 아니냐 이거죠. 문제를 딱 봤는데 이거 그거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제 시간 안에 못 풀어서 시험을 망치겠네요. 일단 20문제는 넘습니다. 한 문제 길게는 3분 이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 풀다가 막 5분 10분 가면 그 시험 망한 거예요. 자, 시험이 총 몇 번이야? 10번이죠. 10번. 우리 학생들은 이제 10번의 수능을 본다 생각하면 되니까 중간고사 한 번 보고 왜 이렇게 되는 애들 많아요. 나 안 해 이 시험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 맡겼는데 거의 중간고사 성적이 안 좋아. 얘 중학교 때 8, 90점인데 여기 오니까 막 60점, 70점이야. 그럴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1학년 때는. 2학년 때부터도 왔다 갔다가 좀 적어져. 할 놈들을 하고 안 할 놈들을 안 합니다. 2학년 때부터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특징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나마 자전거는 할만하다. 이 결론입니다. 그나마 조금 낫구나. 다만 아까 했던 그 위험 요소들 있죠. 양지구 선생님들이 여기 안 갖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커요. 네. 자, 그럼 제가 보면은 이렇게 접수대를 해놨는데 이 밑에까지 가면 원래 밑에까지 있어야 돼요. 여기 또 엄청 많아요. 여기 급식 먹으러 다니는 애들 많아요. 우리 학교 밥 맛있고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자, 중학교 때는 여기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안 나와요. 이제. 여기만 나와도요. 요 정도만 나와도 등급 2, 등급 나와요. 그러니 대부분 애들은 여기란 얘기죠. 50점 아래로. 50. 행운의 세븐 7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하려면은 제가 여기다 원래 써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필기할 시간은 못 드리니까 여기 하려면은 몇 문제 정도를 다뤄야 되는가, 여기 하려면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이거 하나씩 써서 엄마들의 잔소리도 다 써놨었는데 다 지웠어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 정도 하려면은 이게 첫 문제예요. 요 정도는 50점, 60점 이게 첫 문제예요. 여기가요 2,000에서 3,000, 여기가 3,000, 5,000 이상 되는 거죠. 근데 문제만 많이 풀면 이게 되냐? 절대 아니에요.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왜 냈을까?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면 제가 그림을 자주 그리거든요. 자, 이해하기 편하시고. 자, 수학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문제를 하나 냈더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 문제. 원! 해서 했더니 틀렸어. 자, 그랬더니 또 이런 조건들을 내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이런 게 분석 능력이에요. 그럼 이걸 했으면은 문어같이 생겼네라고 분석을 해서 잘못해서 답을 체크하면 또 틀리게 되죠.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때 마지막에 하는 게 이거예요. 이 작업이 이 70점, 80점대에서 90점, 100점까지 가는 게 바로 이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보이시죠, 뭔가? 어떤 동물의 뒷모습이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려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이 작업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자, 그러면 학생들이 문제를 볼 때 한눈에 얘 돼지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죠. 자, 저희 학원에서 이런 훈련을 시킬 때 자, 문제를 보는 법, 키워드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하면서 시키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어려운 거라면 안 되겠죠. 단계별로 가야 돼. 가장 쉬운 것부터 해서 뭐가 변화됐는지, 마지막에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얘가 물어보는 게 뭔지 한눈에 봐야 제 시간 안에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제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가정부는 이렇게 좀 불안 요소들도 있을 거고 학습적 요소는 당연히 있겠죠. 그건 저희 학원에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얘가 문제예요. 첫 시험 보면 두 번째부터는 괜찮은데 첫 시험 긴장했어요, 뭐 배탈 났어요, 뭐 대단히 실수했어요, 시간이 모자랐어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연습을 조금 해더라도 약간 올 수 있습니다. 긴장감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건 저희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불안 요소를 좀 없애고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양한 표현들을 익힌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익히는데 그냥 익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하나의 뼈대가 있으면 거기에 살을 어떻게 입혔는지 이걸 보면서 마지막에 문제를 보면 바로 어떻게 풀어야 된다가 나와야 제 시간 안에 풀 수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점수가 나오고.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학은 좀 간단하죠? 돼지 꼬리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세종시가 굉장히 급격하게 학력 수준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모의고사 2등급만 맞아도 내신 1등급이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1, 2년 전부터는 모의고사 1등급을 맞아도 내신 2등급이 보장이 안 됩니다. 3등급이 간혹 나오고 이럴 정도예요. 이 정도로 지금 해가 갈수록 내신이 굉장히 치열하게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이제 변별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종천부가 작년도에 신학기에 1학기 중간고사에 수학 문제를 좀 이 정도면 될 거다 하고 냈어요. 근데 만점이 36명이 나왔습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죠. 1등급이 없는 학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1등급이 없으면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안 계실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서울로 대학을 당장 못 갈 형편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난이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말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평균 점수가 32점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이게 평가를 위한 변별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총총고 수학뿐이 아니라 작년도 아릉고 영어가 그랬고 양지구 수학이 그랬고 이런 식으로 학교들마다 그런 애환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단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영어 다정고 영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정고 영어 담당이신 우리 박태영 선생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박태영 강사입니다. 앞에 있는 친구들이 열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황금 같은 주말에 이제 이렇게 나올 정도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황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잘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자, 이제 자녀분들께서 맨날 볼 이제 교정의 모습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싸들고 이제 맨날 갈 곳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네, 올해 다정고 1등급 인원은 26명씩 13학교에서 총 348명입니다. 이 중에 4%는 약 14명입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 이 14명 안에 꼭 들어가고 싶으시죠, 자녀분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338명 중 14명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피지면 100점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위태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곧 고등학교에 들어갈 건데 내신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세요?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같이요? 네. 친구는요?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어법 많이 네. 어법 위주로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암기, 지문 암기 이렇게 하는데요. 고등학교 영어는 지문 암기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문이 있고요. 영어 선지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지문을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영어 선지를 그날 가서 처음 봅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면 이 처음 보는 영어 선지를 그날 가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친구들한테 한번 해석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 아이는 지금 잘 영어 공부가 되고 있구나 아니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시켜보세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단어를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래서 막 소설 지어내요. 그 다음에 이게 원문이고요. 제가 현관펜 친 부분 있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원문을 추가해서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시험장에 가면 이 현관펜 친 부분을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중학교 내신만 생각해서
가서 딸딸딸 암기해서 가는 친구들은 가서 이제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죠. 이것도 이게 모의고사 원지문이고 그다음에 그게 원문이고 원문에다 또 변형을 해서 내십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내 지문을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는 절대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 선지 처음 보는 영어 선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문에서 추가합니다. 지문에서 그다음에 변형된 어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에서 대비하는 방법은 낯선 문장을 평소에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신 지문만 딸딸딸 암기하다가 그날 가서 처음 보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원문 추가 부분 원래 있는 지문에다가 새로운 부분을 덧대서 냅니다. 그러면 그날 가서 처음 보는 글을 아이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형된 어법 문제 어법 문제를 기존에 푸는 게 아니고 내신 지문을 변형해서 어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낯선 어법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게 되겠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암기해서 맞출 수가 없고 그날 처음 가서 애들이 처음 보는 문장, 처음 보는 글, 처음 보는 어법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의 솔루션은 뭐냐면요. 낯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저랑 같이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과제물을 보시면요. 애들이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단어를 가지고 소설을 씁니다. 근데 저와 같이 이제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뭐가 목적어고 저는 집착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해석을 시켜요. 그다음에 다 잡아냅니다. 너 이렇게 하면 가서 힘들어. 영어 선지 어떻게 대비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다 잡아냅니다. 그다음에 낯선 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평소에 저랑 어려운 글 내신 지문에 나오는 것보다 어려운 글을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법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및 정리. 애들이 어법 개념을 애들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속 어법 강의 계속 듣습니다. 문법 강의 계속 듣고 근데 애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난주에 강의한 건데 오늘 물어보면 몰라요 애들이. 네.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올 때마다 계속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어법에서 필요한 개념을 7장에 정리해요. 7장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들이 익숙해져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옵니다. 77, 49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렇게 하면 낯선 시험장에 가서 낯선 어법 문제를 봐도 이거 내가 외웠던 그거다 이렇게 해서 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겨울방학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겨울방학 때 오셔서 꾸준하게 처음 보는 글, 처음 보는 문장, 그다음에 어법에 대해서 계속 암기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신에서 낯선 문제, 낯선 지문, 낯선 선지가 나왔을 때 대비가 가능합니다. 영어 실력 자체를 높이셔야 됩니다. 영어 실력 자체를. 내신 기간만 해서는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저는 모든 단어를 누적해서 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데이 10까지 외웠다. 다음 주에는 1부터 데이 20까지 외우고 다음에는 데이 1부터 데이 30까지 외우고 이렇게 해서 단어가 계속 누적으로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단어를 아는 걸로는 안 돼요. 단어가 익숙해야 됩니다. 애플이 뭐죠? 애플? 한국말로 말하기도 귀찮죠. 그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그리고 문법과 구문에 대해서 반복적인 암기와 훈련이 나와야 됩니다. 77, 49처럼 그냥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낯선 어법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바로바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통한 상상, 단어를 통해서 상상해서 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문장 구조를 통해서 낯선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여진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도 맨날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낯선 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독해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네, 그래서 저희 강남 한국학원은 함께 그 준비를 잘 마쳐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잘 들으셨죠? 저희가 이제 영어는 다정고 영어 선생님
태영 선생님이 이렇게 맡고 계시고요. 국어는 이제 곽세리 선생님이 이제 맡고 계시는데 수학은 그레이드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분담해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내신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이 뭐냐면 세종에서는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입시 실적을 내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수시다. 근데 그 수시가 내신과 수시가 교과와 비교과 학생부 종합이 있는데 결국은 두 개 다 그 기본적으로는 내신에 바탕을 둔다 이거죠. 그래서 내신이 내신을 통한 수시로 가야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특히 세종에서는 그렇다. 세종에서 뭐 정시를 얘기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손에 건질 게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정시 대비반이라는 반을 만들어서 운영은 해주는데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내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신이 설령 안 좋을지라도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은 내신과 내신 공부가 못 써먹는 게 아니거든요. 정시에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시라는 빌미로 해서 피난처로 이제 숨게 되는 거죠. 특히 2학년 2학기 때쯤 이렇게 하는 것도 권장을 하지 않는데 1학년이 지나면서 나는 정시를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는 감언 이설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진짜 정시를 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내신은 이미 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할 거니까 허락을 해주시고 이러는데 실제 보면 그 심리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내신은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생각에는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는 순간 앞으로 시험은 2년 뒤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적하고 여유로워요. 그러면 말로는 그러죠. 그 시간 동안에 자기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다. 저는 뭐 내신 공부만 없으면 난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다. 근데 결국은 3일을 못 가죠. 3일을 못 가죠. 그래서 나중에 큰 낭패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정시 대비반에 대해서 외부에 이렇게 공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설령 상담을 온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내신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강조를 한 다음에 그래도 굳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렇다고 노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짐을 받고 또 부모님들 배석한 상태에서 충분히 다짐을 받아서 이렇게 정시에 돌입하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예비 1학년 학생들은 1학년에 내신에 총력을 기울여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리셨다시피 4등급 이내에는 유지를 해놔야 된다.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3.5에서 4.0까지도 충북대까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물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재수가 이제 불가능한 그 마지막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4.0 이내에는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곽세미 선생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학생들 와있고 일단 딱 들어올 때 국어 선생님 같이 안 생겨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선은 확 쏠리죠.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업할 때 시선이 확 쏠리기 때문에 그래도 수업을 잘 들어주는 편인데 일단 다중고등학교 국어 고등국어 내신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중등국어랑 고등국어의 차이를 조금 볼 텐데 사실 이 오른쪽 거는 중등국어 교과서예요. 그래서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표에서 어떻게 써 있냐면 그냥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이런 식으로 가볍게 써 있는데 그 옆에 똑같은 이제 표로 나와 있는 이 표가 고등국어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화질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수음, 치조음 이런 한자음으로 조금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 두 번 외우는 거니까 조금 더 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안 다치고 시험에서 내요. 이게 단독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안 다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중학교 때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면 얘 평소에는 잘했는데 왜 이 파트에서 이렇게 시험을 갑자기 망했지? 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의문이라고 하는 문법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시험을 망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억을 잘 못하죠. 근데 이게 1학년 1학기 첫 시험부터 딱 나오니까 아무래도 충격받죠. 이거 나 알았는데 그때 알았으면 뭐해?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표를 외우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잘 안 알려주죠. 왜냐면 이미 중학교 때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혼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이제 가정고등학교니까 가정중학교 시험 문제로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그 방금 표를 가지고 단순히 그냥 초성, 중성, 종성 이 뭔지 알고 있니? 라는 문제랑 똑같아요. 사실 중학교 문제는. 그래서 초성이 뭔지 알고 있다면 중성, 종성이 뭔지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고등국어로 넘어가면 여기 21번 문제에서 이제 후음, 연국의 음, 경국의 음 이렇게 한자음으로 나오거든요. 학교 선생님은 분명 다정고 실제로 그 다정고 수업할 때 선생님께서는 그냥 입술 소리, 잇몸 소리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알려주셔놓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버리니까 학생들은 당황하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요? 라고 이제 학교에 따지니까 앞에 표에 나와 있잖아. 책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해서 이것도 알려주는 편인데 다행히도 저희 학생들은 또 맞아서 다행이고 그리고 여기 지문을 보면은 실제로 똑같은 그 시험 문제기는 한데 이거를 이렇게 지문형으로 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고 푸는데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중등국어에서 단순히 푸는 문제에서 어려워졌다라는 게 시험지에서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일단 고등국어는 다양해졌죠. 다양해지고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 작품이나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 대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중등에서 이제 고등에서는 모의고사 수능 대비를 해야 되게끔 할 수 있게끔 이제 수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고등국어 과목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 비문학 독서 지문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모의고사에 나오는 독서 지문이랑 내신에서의 독서 지문이 조금 달라요. 내신에서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이런 문학 작품이 아닌 것들 이 비문학이라고 해서 줄글 읽고 그거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비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언어 매체는 우리가 언매라고 부르는데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화법과 작문은 토론, 토의 이런 것들, 협상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모의고사에서 일단 쉬운 부분 다 마치고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요즘은 어려워지는 추세기는 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문학 독서고 이 문학 독서는 누구나 매산문, 매산비 이런 걸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 하는 과목인데 문법 같은 거는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준비를 하는 친구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맞아줘야 문학 독서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과 문법을 조금 핵심으로 잡자. 그 다음
그래서 왜 고등국어가 더 어려운데 중학교 때 또 문학이랑 문법 같은 거 똑같이 나오는데 왜 어렵냐라고 한다면 문제도 길고 외부 지문도 많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사실 벼락치기가 가능했어요. 우리 책의 옆에 날개라고 해서 조그맣게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외우면 사실 어느 정도 90점 이상은 받아요. 근데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항상 중학교 때는 100점 혹은 진짜 실수로 하나 두 개 틀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왜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이렇게 60점 70점 받아올까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혹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 자체를 조금 알아야 하거든요. 문학 같은 거 모르는 지문이 나왔는데 내가 열심히 외우면 뭐해? 그거랑 유사한 걸 찾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정고등학교 시험 문제, 기출 문제인데요. 이 기출 문제로 이제 다정고등학교 선생님들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첫 페이지에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실제로 신사고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정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건데 이 작품이랑 유사한 지문인 264의 이제 작품을 가지고 와서 유사성을 가르는 문제가 나오는 편인데 그러면 이게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온다면 학생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당황하죠. 당황해서 이게 첫 페이지부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다 풀고 시계를 봤더니 30분이 지나 있었다.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유사성을 가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 지문, 이 처음 보는 지문의 단독 문제도 내면서 문제풀이 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학생들의 멘탈을 흔드는 그런 배치를 하면서 다정고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를 내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는 편인데요. 다정고는 굉장히 많이 내는 편인데요. 실제로 여기 나 지문에서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지문이기는 해요. 뭐 신사고, 청비, 뭐 비상, 박영, 박안 이 작품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작품이기는 한데 안 그래도 어려운 킬러 지문인 고전시에서 안 그래도 딱 봐도 한자가 너무 많죠. 요즘에는 저도 나이가 조금 있어서 한자를 조금 알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한자를 잘 모르거든요. 학생들이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기가 너무 벅찬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도 이거랑 관련된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와서 학교 책에 없어요. 학교 책에 없는데 이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와서 연관지어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안 그래도 이거 외우기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문제가 이 페이지에 없어요. 문제가 이 페이지에 없다는 거는 이 학생들이 시험지를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왔다 갔다 계속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문제를 풀려고 갔다가 앞에 이거 뭐였지 하고 돌아오면 까먹어요. 그래서 또 돌아가고 또 앞으로 오고 이거 몇 번 하다 보면은 헷갈리죠. 그래서 문제를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렇게 배치하는 것 또한 출제자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거 배치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출제자들의 전략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정고등학교의 기출 분석을 한번 볼 건데 일단 여기 옆에 비고란을 한번 보면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죠. 다 외부 지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그럼 학교에서 한번 설명을 해줬냐? 안 해준 처음 보는 지문을 그냥 가지고 오는 거고 그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분석해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거의 단독 문제가 아닌데 뭐 그리고 이거랑 유사한 거 알려줬는데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은 빠져나가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10번부터 15번까지 학습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다른 학교에서는 사실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다정고는 유독 꼭 이 부분은 나오는 편이에요. 이 학습활동이 실제로 그 중요한 부분, 그 본문에 나오는 부분에서 한 장만 넘기면 그냥
수행평가 같은 걸로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지문 하나가 나온다면 꼭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이거 시험 범위야 라고 안 알려주고 수업 시간에 있잖아 이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보는 게 좋고, 문법에서는 이 조항을 첨부해서 모의고사형 문제를 출제를 하는 편인데, 그 모의고사형 문제는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거는 단원별로 제가 표를 한번 나눠봤어요. 방금 앞에 거는 외부 지문 같은 게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단원별로 나눠봤더니 이제 여기 문학의 숲과 나무라고 해서 이게 1단원, 1단원 시험 1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서정갈래 2에 서사갈래 2에 이 부분이 2단원, 2-1, 2-2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마음을 나누는 대화 이게 2-3 그리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이 부분이 3단원, 뭐 4단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원별로 문제 난이도, 문제의 개수가 굉장히 골고루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때 난이도를 한번 보시면 중, 중상, 뭐 특, 상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하, 중, 상, 하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정고가 시험이 한 번 엄청 어려우면 한 번 엄청 쉽고 이래서 엄청 쉬울 때 다른 학생들보다 잘 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어려울 때는 비슷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쉬울 때 실수로 틀리면 바로 성적이 뚝 떨어지는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심하면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 문제를 제가 또 두 문제 가지고 왔는데 실제 다정고 23년도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2 학생들이죠. 실제 이게 문제인데 학생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선생님한테 와요.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 때 그냥 이런 특징이 있어. 시는 혹은 소설은 이런 것들을 시라고 해, 소설이라고 해 라고 슬쩍 언급하고 지나갔던 거를 시험 문제에 냈다고 억울해하는 거죠. 근데 억울할 거 없잖아요, 사실. 시험에 낸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언급한 걸. 그래서 이런 갈래상, 기본 개념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 하는 내용이기는 해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선생님이 살짝 언급해놓고 니네 중학교 때도 했고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언급했고 이거 왜 틀려?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 두 번째 문제가 진짜 많이 틀렸는데 학생들 수행평가 하잖아요. 수행평가를 할 때 제가 이제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선생님 질문하면 이제 받아주기도 하는데 그 수행평가를 할 때 이제 마지막에 출처 같은 거 자료 같은 거를 가지고 왔으면 출처를 남기잖아요. 그 출처는 이렇게 남기는 거야. 순서 이렇게 남기는 거야 라고 선생님이 살짝 알려준 거죠. 그냥 수행평가를 위해서. 근데 수행평가를 위해서 알려줘 놓고 이걸 시험 문제에 내신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혹은 수행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열심히 대비해서 내신 잘 해가지고 수능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만 학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다정고는 모의고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국어는 내신과 수능의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사실 영어 과목 같은 거는 수능 영어, 내신 영어 이게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제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편인데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문법, 비문학, 화작이 결국은 내신 과목이고 그 내신 과목에서 준비했던 게 수능에 또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내신 대비 때 했던 아까 그 관동별곡이 수능 문제에 안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국어는 똑같은 표현 방법이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쌓여서 결국 수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 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거고 내신하는 친구들은 그럼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망해도 된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다음날 모의고사 보는데 시험 기간이랑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장학습 체험 이런 거 내고 안 나가고 부모님한테 허락받아서 안 나가고 집에서 그날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내신 공부.
그래도 모의고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 모의고사 3월, 6월, 9월, 11월 이 지문이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갑작스럽게 나오면 이제 그제서야 선생님 저 그때 모의고사 안 풀었는데요. 해설해 주세요. 한 번도 안 풀어보고 해설부터 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1학년 때는 공통국어라고 해서 4과목이 다 나오고 수능에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데 가정고 선생님들이랑 싸워야죠. 저희는 싸워야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 시험, 학교 프린트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나눠주신 학교 프린트인데 학교 프린트에 이상하게 표준 발음법, 표준 맞춤법, 조항이라고 해서 뭐 9항, 10항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느낌이 이제 쎄한 거죠. 이거 왜 표준어 규정을 넣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그 의문 변동이랑 관련된 이 규정을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뽑아서 시험 범위 부분만 체크했어요. 이렇게 표시로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의문의 변동에서 이 부분은 이 규정에 있어, 이 부분은 이 규정에 있어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싫어해요. 이거 왜 굳이? 선생님 왜요? 왜 이걸 다 해야 하나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이거 조항을 선생님이 넣었다는 건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아까 그 앞에서 봤던 지문처럼 나왔고 그리고 나 지문에 다른 조항이 나왔어요. 21항, 22항 이렇게.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한번 들었죠?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해서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수월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 프린트가 두 번째 프린트가 나왔는데 이 두 번째 프린트는 모의고사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 학교에서 수업한다고 해서 직접 검색해서 이거 모의고사 지문인지 수능 지문인지 안 해보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대로만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보라 그랬어. 어휘가 뭐가 사용됐는지 보라 그랬어. 애들 정리 안 하거든요. 비어있잖아요. 실제 학생 프린트인데 텅텅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분석해서 단원별로 정리했고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까지 줘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객관식으로 풀어볼 수 있게끔. 가정부는 서답형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빈칸이나 아니면 뭐 단답형, 서술형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를 한번 읽어볼 수는 있게끔 바로 풀 수는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사갈래 이거 기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학생들은 안 해요.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 안 하길래 따로 프린트 이거 교사용 자료로 이제 살짝 가지고 와가지고 빈칸 채우는 연습해서 이 서사갈래에 대한 설명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소설을 배웠는데 소설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실제로 시험에 나와서 잘 맞췄다는 거. 그래서 대비율이 조금 좋았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확인이 필요하시잖아요. 얘네가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선생님만 앞에서 설명 잘하면 뭐해? 학생들이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해야지. 그래서 다정고는 서답형이나 이제 서술형 같은 게 없지만 빈칸 문제, 쪽지 시험 같은 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객관식이라고 하는 거 꼭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그거예요. 2개 중에 헷갈렸어요. 제가 고른 2개 중에 답이 있었어요 라고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게 좋게 말하면 나머지 걸 걸을 수 있었지만 나쁘게 말하면 확신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답에. 그래서 이제 확신이 있을 수 있게끔 서술형은 없지만 서술형으로 쓸 수 있게끔 쪽지 시험으로 항상 보는 편이고 귀찮더라도 본인 손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편입니다. 어려운 부분도 이렇게 파일 학교별로 단원별로 이렇게 나눠서 파일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또 한 번 풀 수 있게끔 파일로 주기도 해요. 학생들 패드가 요즘에는 있으니까 파일로 주면은 또 채워보고 지우고 또 채워보고 지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부모님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제가 수업 끝날 때마다 전화를 드릴 수 없으니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표로 혹은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시험을 보면은 시험 사진 찍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파일로 드렸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파일을 계속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눌러야 되니까 그냥 문자로 이렇게 주시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별로 따로따로 이제 학생들마다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랑 그럼 소통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랑 질문을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막 12시 넘어서도 원래 간사들은 조금 늦게 자니까 이렇게 늦게까지도 질문을 받아주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해주기도 하고 선생님 저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혹은 제가 다음날 쪽지 시험 볼 거예요 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없으니 선생님 그때 저 수업 들은 거 영상 보내주실 수 있나요? 하면 제가 찍어둔 게 있어서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제 빠지더라도 수업에 빠지더라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빠지더라도 들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영상은 다 이렇게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게끔 인터넷 강의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제 이런 것들은 빠지더라도 빠지지 않는 게 좋겠지만 빠지더라도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설명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야말로 입시 현장에 우리 이제 자녀들이 발을 이제 내딛습니다. 뭐 언뜻 생각하면 중학교 때는 잘 모를 때는 수능 날이 돼야 입시가 시작되는 거를 이렇게 착각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실제 피부에 와닿잖아요. 이제 입학하는 순간부터 뭐 물론 내신도 있겠지만 수행 평가부터 이게 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약돼서 입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입학하는 순간 입시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많이들 긴장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긴장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부모님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좀 지혜로우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겁박하고 이렇게 강박을 심어주기보다는 조금 펜스를 넓게 쳐서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실 그럴 증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것은 상담 신청서를 이따 나가시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